39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죠.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정권자 아까 했죠. 그리고 지정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정하고요.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바다인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의 행위자는 바로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이 도시장 공구역, 이 도시장 공구역은 도시역 안에 식생이하한 산지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산에다 지정하는데 남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에다 지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개발 못하게 해서 그 도시장 안에 있는 산속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해가지고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이 구역이 지정된 그곳에서의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서 바로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는다. 이 정도는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와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재작년에 도입됐는데 바로 이것은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역 중에서도 바로 1차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쭉 다른 내각지로 빠져나와버리고 아파트 분양받아서 도심이 텅텅 펴가고 있다. 철도역사 근처, 터미널 근처에 텅텅 펴가고 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재생을 해나고자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로서 입지규제 최소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을 다시 거점지로 살려내자. 그래서 사람 다시 몰려들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도입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장소는 도시역 안에다만 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비도시역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 나와있죠. 도시역 안에 찾았나요? 도시역에다만 한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5개가 있다.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5개를 지정 가능자로서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그동안 그 도심 역할을 했고 부도심 역할을 했고 생활권 중심지역 역할을 했던 장소가 사람들이 다 이사 나가가지고 그 도심이 텅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적을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철도 역사라든가 터미널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했던 시설 주변 지역이 텅텅 펴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적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몇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곳에다 정할 수 있냐? 그래. 그거 특히 주의해야 돼. 3개 이제 2개 하면 틀리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조지부터 바로 몇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냐? 1km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블랑치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 및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래 5개를 자주 눈으로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장소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 그 장소에 들어설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그 안에 들어설 여러 가지 기반서로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결정해서 나가는데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옆에 칸에 넘어가면 첫 번째 점이 있죠. 제일 위에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행위자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무슨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르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있을 거요. 그 옆에 있죠. 옆에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옆에 칸 살짝 제일 위에 점 동그라미 큰 거 찾았죠? 그리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된 곳에 편입된 대지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규제가 완화되죠. 그래서 이 완화된 장소가 바로 또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정되게 되면 완화되는데 입지규제 최소로 정된 지역도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정도 간주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해 주는데 그중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구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아예 완화해 준다든가 폐지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가유로 결정하게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으셔서 셋째 줄, 이 시도사하고 시장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에 그 개발 사업을 하는 자들이 있다. 개발에 하려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비용 그리고 부지로 쓰기 위해서 바로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기반설 확보를 위한 그런 부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 그때 부담시킬 수 있는 범주는 바로 건축행위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된 범위에서만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게 될 때 결정하는 절차상 협의하고 심의 절차인데 이때 협의 요청 받았던 관계 행정기관장들은 며칠 이내 회신을 주도록 되어 있는가? 10일. 이거 하나 받으십시오. 회신에 따라 치를 것이고 회신은 며칠에 해준가? 10일. 이 정도 보시고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3페이지 43회 보시면은 43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련하여 있죠. 자, 가로 1번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문제를 보겠는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다음에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해요.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눈으로 좀 찍어 놓을 것은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어린이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을 발해서 만든 규범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정하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밑에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물 소유권 행사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 그럼 틀려요. 그럼 틀리고 그 법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입법에서 아직 안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정도 보시고 2번 공동구. 이 공동구는 기반설 일정면석 유통공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구를 일정한 사업장의 사업시행자는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래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그걸 꼭 알아주시고 그 사업장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발구역, 택지발주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정시도지다. 그러면 시행자는 공동을 의무로 설치하되 이 설치가 되어졌다면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범죄인가? 2년 이처 이런 것들은 가볍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공동구가 설치되었다.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중 바로 그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있잖아요. 중수도관, 그 다음에 열수송관, 그 다음에 쓰레기수송 이런 것들은 공동에다 꼭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의무사항인데 이 두 가지 칸은 가스관하고 하수관 있잖아요. 이건 두 번 출제됐는데 이것은 가스가 흐르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거. 알겠죠? 자, 그거 봐두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그 5번
공동구 4번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이라는 거 국장이 아니고 이런 관리자 6명은 지네들 지역에 있는 공동구 관리할 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몇 년마다 하든가 5년마다 매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고 5년마다 그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5번 공동구 관리 소요비용은 점용하고 있는 자가 함께 부담한데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준다는 거. 이때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아직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려 할 때는 관리자에게 가서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점용허가 사용허가. 근데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동구 들어가서 점용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그리고 점용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점용료 사용을 내야 한다는 거 받으시고 45페이지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나와있죠.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파트를 보면 바로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것다 써놓으세요. 제목 이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합니다. 그 시행 자체는 거기 나와있죠. 쭉 나와있는데 먼저 도시 군계획 시설이다라고 결정을 시하고 도시군계획으로 결정을 시하고 나서 2년의 단계별 지평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획 작성하여 인가 고시 받아가고 사업에 착수하고 시행해서 공사 완료되면 7일 내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해서 시도사 대도시한테 중검사 받는다.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러나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인 시행자는 중검사 절차 없이 공사 마친 후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파트가 쭉 연결되고 있어요. 저까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시 군계획 시설을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는 거. 그 내용을 한 장 넘어서 다시 한번 꼭 읽어두셔요. 그 46쪽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뜻을 써놓고 있으니까 뜻을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 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는 걸 읽어두십시오. 그리고 도시군계로 결정된 시설이면 도시군계시설인데 그런 도시군계시설의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해당하죠. 자, 그 뜻을 읽어보시고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미리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하죠. 그런데 여기다 공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원인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이 설치를 하기 위한 그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입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여기다 공원 만들 부지다라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명치, 그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계로 결정해서 이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한다 그 말은 도시군계로 결정한다 그 말은 먼저 계획을 입안하겠죠. 입안할 때 절차가 있죠. 현지 조사는 기초사하고 줌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입안합니다. 이때 입안할 수 있는 입안권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위반할 수 있는 자는 법적으로 누가 위반할 수 있냐? 이 건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에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단도로 위반할 수 있고, 그리고 광역시에 내에 있다 할 때는 광역시장이 단도로, 그 다음에 세종시는 특별자치장이, 제주도는 특별자도사가 단도로 위반할 수 있죠. 뭐 도에 있는 시, 도에 있는 군, 내에 있는 땅에 있다 할 때는 시장 군수가 단도로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 시설 부지가 두 개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면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가 바로 관계 특광 특특시장수 만나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죄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그 건이 같은 도에 속했다 그러면 도의사가 위반할 죄를 지정 고시해 주죠. 그러면 그 자가 위반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때는 국장이 위반할 죄를 지정 고시해 주죠. 그 다음에 만약 저 시설권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단도로 위반할 수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그 시설권의 계획을 위반할 때도 국장이 단도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도의사도 단도로 위반할 수 있어요. 도의사도 저 시설 부지가 도 산하에 있는 두 개의 시군에 걸쳐서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단도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위반은 이렇게 얘네들이 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할 때 여기다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할 때는 먼저 관계행정권장 협의 걸치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의에 걸쳐서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권자는 누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국장이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여기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네들 시도사인데 시도사들이 위반했다면 시도사들은 직접 결정 고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시에서 군에서 했다면 이 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가 위반했다면 자기들이 직접 결정 고시해요. 그런데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는 그 시장이 자기 시에 따라 위반할 수 있고요. 군의 군수도 위반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고시 권한이 없어서 바로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바로 결정 신청을 해서 도의사가 결정해서 고시해 나간다는 것. 이 흐름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바로 결정 고시했다. 결정 고시하고 나서 바로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하려면 지역내문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에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부지로 묻게 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결정 고시가 있으면 부지로 묻겠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땅은 이제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죠. 이렇게 공원조서 예정이래요. 이 부지에 편입된 땅들이 바로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는 뭐 전이다든가 답이라든가 야산이 임야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뭐 잡종지 같은 거에 전. 근데 여기 원주민이 살게 되는 집터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 땅은 지목이 될 수 있고, 또 건물 부셔버리고 이사 가서 나대지만 있어요. 그래 지목은 될, 이런 대가 포함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 이렇게 있어. 이때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때로는 바로 여기 국가 땅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자체 땅이 포함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뭐 사유지일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어야 했는데, 이때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로서 딱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제 공원 조성 사업을 할 땅이니까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전의 논밭의 경우는 정전과 똑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것들은 못하도록 규제가 된다 이렇게 하셔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저기 있으므로 보시면서 들어보셔. 바로 51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이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되는데,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1. 원칙 금지해가지고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은 원칙으로 이 부지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장소 결정된 이 곳에서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받아요. 51페이지 보고 계시죠? 51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51페이지. 이렇게 건축물로 건축 제한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런 걸 만약 이렇게 결정 오셔놓고 이런 걸 허가 내주도록 법에서 허용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다음에 공원 조성사업 할 때 보상 모형 땅 탐으려고 너도 나도 없이 막 건물 질 거 아니에요. 다음에 건물 지어놓은 거 공원 조성사업하면 다 철거하고 또 보상 처리하고 하면 엉망이 되잖아요. 예산 날리고 경제 손실 크고.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못 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도시공사로 딱 결정 오셔놔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주로.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 시설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결정 고시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다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할까? 이거 사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해도 누가 사질 않네요. 사질 않아요. 언제 사업을 할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각각의 지자체에 내 있는 땅에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면 보상금 준비하고 사업 공사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도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부지 결정해놔요. 개발 행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 고셔놓고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바로 이 이방권자들이 이 안에서 앞으로 사업을 언제 하겠다라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줘요. 그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죠. 그래,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줍니다. 몇 년에 이걸 수립해서 알려주냐면은 2년에 법적으로 2년에 수립해서 알려줘요. 여기 봐봐. 이때 이 사업부지가 각각 지자체대에 여러 가지 결정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하게 한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알려줘요. 이때 단계는 몇 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게 되냐? 바로 제 1단계 집행계획하고 제 2단계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때 1단계 집행계획은 저렇게 결정 고셔놓고 3년에 하겠다라는 사업,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은 1단계다 포함해서 수립공고하고, 도저히 3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준비 안 됐다 그러면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땅이 저 안에 편입되었다. 근데 갑자기 무슨 도로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 오셨다. 그래, 이제 건축도 허가 못 받죠. 공작물 설치도 허가 못 받죠. 못하죠. 개발행위. 그래, 이제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해 줬는데 1단계 집행에 딱 집어넣어서 딱 공고했다 그러면 내 땅에서는 3년의 사업을 집행해 나간단 말이구나.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곧 보상 나오겠구나 이렇게. 근데 2단계 집행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딱 수립 공고했다 그러면 내 땅에서 3년에 사업한다고? 한참 걸리겠네. 이렇게 3년은 알 수 없는 거죠. 언제 할지 모르죠. 언제 할지 몰라요.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실효돼. 이제 부지에서 풀어줘요. 알겠죠? 몇 년 동안 안 하면 20년. 이때 이거 봐봐요. 이렇게 결정 고셔놓고 2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수립권자가 이네들인데요. 이네들이 수립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은 내 땅에서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 이걸 알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하고, 또 수립을 했긴 했는데 2년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가 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면 몇 년 이내 시행될 가능성 없어요. 이 3년.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제한된 이 행위를 규제 완화차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그거 나왔죠. 51페이지 보면은 2번이 그거예요. 예해적 완화. 예해적 완화. 찾나요? 예해적 완화 보면 도시 군객 시설 결정 90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부지이거나 그리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바로 세 가지. 1. 가설건축 건축. 2. 공장물 설치. 3. 건축물 개축과 재축. 이런 것들을 바로 밑에 허가받아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허가받았던 건은 허가한 지자체장께서 바로 그 시설 부지에서 이 부지에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을 줄 거예요. 공장을 줄 거예요.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유자의 부담 동남아시아요.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 대지편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가설건축 건축허가 요건은 건축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3층에만 가설건축을 허가돼 줍니다. 그리고 전치기간은 3년이라 하되 사업이 시행될까는 그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 구토로 넣지 말라. 4번에 간성 공급설비 설치하지 말라. 4번에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시설정 고시해놓고 바로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일 때는 규제를 완화차 야 이것은 허가 낼 테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 허가 꼭 받아야 되는데 뭐냐 바로 임시용인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시설결정 고시할 때 제안에 있었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새로운 신규 건축물 말고 기존 건축물이 봐봐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정정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개축. 이 개축하고 그다음에 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빈인 재해가 발생해 멸시됐어. 멸시된 그 대지에서 그 건축물을 정전의 연면자가 같게 벌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재축. 그래서 건축물은 신축은 안 되고 개축하고 재축만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이거 할 때 땅을 파헤치는 것을 토지 형평하는데 그건 당연히 허용합니다. 허가받아요. 이때 봐봐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을 의미하여 새롭게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 건축은 가설건축만 허용하네. 가설건축. 이때 봐봐요. 건축 허가받아서 건축된 가설건축 허가받아서 설치한 공장을 이것은 다음에 사업을 저 안에서 하게 될 때는 이건 보상 못 받아요. 이 소유자 이 가설건축 소유자 공장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다 철거해 가지고 원상 회복해 놔야 돼.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럼 깨끗이 철거해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보상 못 받아요. 근데 허가받아서 개축된 건축물, 재축된 건축물은 다음에 사업 시행자 등록해서 사업할 때 이 건물에 보상이 있어야 이건 철거가 가능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허가받아서 건축된 이거 가설건축을 허가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은 보상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치워야 돼. 그렇게 치우도록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허가됐던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청이 야 빨리 철거 등 원상 회복이라고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명을 내려주죠. 알겠나요? 몇 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해라고 명을 내린다고요? 3개월 전까지. 이 명령을 거역하면 허가권의 특광 특특시장수가 가서 대신 밀어버려요. 이걸 바로 행정 대집행한 원상 회복 조치를 하죠. 그리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안에서 허가받아서 건축하려고 하는 가설건축물 그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냐 그거 나와있죠. 바로 3층 이하일 거 중에 몇 층 이하일 거? 3층 4층 이상 안 돼요. 그리고 전치기간은 몇 년이어야 된다? 3년. 다만 이 시설사업이 시행될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가지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허가받는다. 이 안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받는다. 이거 허가 요건이에요. 허가 요건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 거. 그 다음에 간선 공업설비 설치하지 말 거.
그 다음에 분양 목적 하지 말까 이런 것들은 착착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앞으로 가기 전에 저기를 한번 볼까요? 무엇을 보냐면은 바로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52페이지 이런 거에 자 저렇게 결정 오셔놨어요. 저렇게 결정 오셔놓고 예산이 없어서 바로 2단계 집행계획에다 집어넣었어. 2단계 집행계획은 바로 저 부지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돼서 공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몇 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3년에. 근데 사업도 하지 않고 지금 3년 후가 한참 지났어요. 그러기를 10년이 지났어. 사업도 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네요.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거 미집행이라고 그래.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미집행했다. 그럴 때의 조치로서 그 규정을 두고 있어. 자,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미집행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각각 이 지자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이런 부지가 있다. 자기 지역에 이런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자들 지자체장이라는데 특강 이 특강 특특 시장수는 지네들 지역에 그런 10년 동안 사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그 부지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바로 그것을 현황을 보고를 해야 돼. 보고. 어디다 보고냐? 그 지역을 그 지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회. 지방의회에다가 왜 사업을 못하고 있는가? 그 부지가 뭐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 다 바로 소명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왜? 그때 매년 올려야 돼. 해년마다 이렇게 10년차 돼가는 부지들이 속출하거든. 그래서 매년 그 현황을 어디다 보고해야 되는가? 지방의회에다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특강 특특시장수와 지네들 견제하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데 보고. 이때 보고하는 내용 중에는 지네들이 지자체장이 결정한 것, 지네들이 결정했던 것, 지네들이 결정한 것, 지네들이 결정한 것만 10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고 있는 거 현황 보고를 지방의회에다 하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있다. 아까 국토교통부에 결정 고시는 거 있다. 그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현황 보고할 때 그것은 제한다. 그거 누가 결정한 것은 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중앙장에 설치하려 되어 있는 것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그건 제하고 지네들 결정한 것만 보고한다. 어디다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지방에. 체크했나요? 국장한테 보고한다면 틀려요. 지방에다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에서는 이 지자체장이라는데 이네들을 지자체장이라는데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야 너네들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줘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권고. 이때 해제 권고 서면을 보내는데 서면은 보고 받고 나서 90인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며칠이네요? 90인에. 그래 이제 서면 권고가 들어왔어요. 권고가 오면 이 특강 특특시장수 여기 봐봐요. 특강 특특시장수는 바로 그 권고에 구속당하지 않으니까 풀어줄 수도 있고 해제버릴 수도 있고 해제 안 해도 돼요. 이때 이네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면은 해제 공고 서면 날아오면은 이 4명 여기 봐봐요. 이 특강 특특 이 4명은 지네들 지역에 지네들이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하고는 나머지 해제 못하겠다 그런 것은 놔놓고 해제할 수 없겠다 이건 언젠가 해야 한다 사업 해제하지 못할 것은 놔놓고 그 나머지는 1년 이내 해제 결정해야 돼. 몇 년에 풀어준다고요? 1년에. 알겠죠? 거기 나와있죠? 몇 년에 해제 결정한다고? 1년. 응?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이게 중에 밑줄 친 거 보면은
여기 계룡씨라든가 뭐 홍성군수가 의회에서 해정호 서명을 받았어. 근데 지네들이 결정한 거 아니거든. 도지사님이 결정한 것이거든. 그래서 지네들은 해제 결정 못해요. 도지사님한테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네. 자,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에게 해제 공고 서명을 받으면 지네들이 직접 해제 결정한다.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도지사한테 신청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도지사한테 신청합니다. 이때 도지사가 받아가지고 그 몇 년에 해제 결정해 줍니까? 1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고는 1년에 해제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바로 해제할 수 없었던 것은 왜 해제 못한가? 소명 자료를 6개월에 보내야 됩니다. 지방에게. 그리고 그것은 2년마다 다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또 생겼어요. 그 토지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할 수 있는 6번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들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이 지날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실효시까지 지금 집행계획도 없는 그런 부지다.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토지소유자가 직접 빨리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해제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해제 신청권을 행사할 때는 1차, 2차, 3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일단 해보냐? 이방권자한테. 이방권자가 바로 이렇게 해제 신청서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을 줘요. 오케이도 풀어주겠다, 못 풀어주겠다. 만약 여기서 바로 거역했다, 여기서 거절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느냐? 결정권자한테. 여기에다 해제 신청서 내면은 얘네들은 2개월 만에 답을 줘요. 여기서도 거절했다, 그러면 3차로 누구한테냐? 최종 국토교통부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결정권자한테 야 풀어주려면 풀어주라 라고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어.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바로 해제를 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고 2차 누가 하고 3차로 누구한테인가 그거 체크해놨죠? 6번에 1번 2번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보시면은 54페이지 바로 동그라미 4번. 이때 이행 문제 풀어주겠다라고 했다면 몇 개월 이내에 이행 조치를 해야 되는가? 6개월 이내. 가로 1번 이방권자가 그 4번의 가로 1번 이방권자가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정호 해제 위반을 하기로 통지했다면 몇 개월 내에 이행한다? 6개월. 그것다 체크. 2번 결정권자가 해제하기로 통지했다면 역시 6개월 이내 이행. 이행은 보통 6개월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권자가 국장한테 시설정 해제할 것을 공고받으면 공고받은 납도 6개월 내에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6개월 체크해서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써봐요. 54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54페이지 제일 밑에다 이렇게 써. 매도 청구,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써가지고 347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몇 페이지요? 347페이지. 347페이지. 그래서 복습할 때도 그걸 연결해서 꼭 체크를 하셔요. 거기 매수 청구를 공법에서 나온 거 매수 청구를 다 비교놓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 있는 거 여기에 보시죠. 거기 347페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비단 매수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거기서 꼭 함께 나오니까 그걸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바로 10년이 지날까지 저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에 여기 봐봐요.
10년 시간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 그리고 바로 사업 시행자가 실시의 인가도 받아가지 않는 상태다. 그럴 때에는 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내 땅을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를 할 수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바로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사는 몇 층 할 수 있는가? 10년. 저 안에 있는 모든 소재가 다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재만 매수할 수 있다. 거기 있죠? 그거 꼭 받으시고, 그 매수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지 말고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매수 청구, 이걸 이제 도시 군계획 시설비단 매수라고 하는데, 이 매수 청구 먼저 매수 청구는 몇 년이 지나까 사업하지 않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냐? 10년. 그거 하시고, 그리고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뭔 만기다? 대만입니다. 그리고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정착물이 감난 변화가 있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저기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을 때만.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은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고, 이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이 자들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가? 매수무자한테 한다. 매수무자는 누구냐? 원칙은 이 자들이다. 특광특특시장수,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다. 이네들한테 하는데, 만약 이네들한테 매수하면 이네들은 몇 개월 내에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6개월. 그때 이 자들이 매수무자라면 매수 청구했던 자에게만 산다 안 산다 알려주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자가 아닌 매수무자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결정이 나 있는데, 바로 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으로 결정 나왔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가 매수무자입니다. 그래, 이 시행자한테 매수청구를 하면 돼요. 이때 이 친구가 매수청구를 받았다면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릴 때 이네들한테도 알려줘. 지자체한테도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알려주고, 매수 청구했던 토지 소유자한테도 산다 안 산다 이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할 의무자, 관리할 의무자가 법적으로 이미 결정나 있었는데 그 의무자가 10년 동안 방치했다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를 매수무자를 하고요.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할 의무자가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다르다. 다를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되냐? 설치할 의무자지 관리할 의무자가 아닙니다. 꼭 받으시고, 이때 이런 매수무자들은 네 가지 경우수가 있죠. 네 가지. 지자체장인 특광특특시장수가 원칙이고, 예지로 시행자, 설치무자가 같으면 그자, 설치무자 서로 다면 설치무자. 이 매수무자들은 법적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어요.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6개월 이내,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해요. 6개월 이내 산다 안 산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만약 사겠다라고 알려줬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된가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되죠? 이 수치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2년차 되어서도 예산이 없어서 안 사도 돼요. 이렇게 만약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든가 매수를 하지 않고 지연시키게 되면 그때는 바로 허가받아서, 여기 봐봐요. 꼭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아서 저 안에다가 바로 네 가지를 할 수 있어. 네 가지. 근데 네 가지 때 네 가지가 있는데 층수는 몇 층이야만 될까요? 층수는 3층이야. 있어 없어요? 한 장 넘어보세요. 없으면 한 장 넘어 있을까요? 몇 층이 하다고? 3층이야. 그거 중요해. 그래서 허가했다 체크하고, 허가받아서 3층이야만 돼요. 3층. 시험에 뭐 4층짜리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절대 안 되고 3층이야만 되고, 3층이 뭐가 된가요? 단독택. 3층이 아닌 단독택, 3층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설, 1종 근생. 그 다음에 3층 이하인 제2종 근생. 제2종 근생 중 4개는 줘야 된다. 알겠죠? 안 읽어도 되겠죠?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것은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지나쳤을 때 이게 가능해요.
10년. 아까 이건 봐봐. 이것은 지금 결정 오셔놓고 2년 지날 때까지 이걸 단계별 집행을 실바지 않았다든가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을 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이거고, 이것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바지 않고 있게 지목이 텐토스가 매수 청구했건만 거절당했다. 그때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참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죠. 이거하고 이거 달라요. 자, 만약 이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꼭 줘야 되냐? 아니다. 매수하게 될 때 현금은 원칙이지만 여기에 매수무자가 지자치장이다죠. 특강 특특시장으로서다.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이게 중에 찾나요? 자, 이때 이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 줄 때에 바로 누가 매수무자 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방자산체. 이때 매수무자가 지방자산체로서 어떨 때 이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냐?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찾나요? 그 중에 2천만 원 아니라 3천만 원, 그리고 비업무용토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전부를 채권으로 발행해 줄 수 있다. 초과분만 발행해 줄 수 있다. 그래, 그것 중에 전부라고 하면 틀리고 초과분. 한번 전부라고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요.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한 번에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틀리고 3천만 원이 3천만 원. 그래,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직권으로 강의로 이 시행자가 지방자산체 매수무자가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의 상환기는 몇 년에 보면서 조례장가 10년. 이율은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를 정합니다.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죠. 근데 여기 매수시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 매수가격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냐? 공치법. 찾았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 고셔놓고 몇 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지나면 실효된다고 써요. 20년. 20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하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이 이렇게 돼요. 알겠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 거기 20년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년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다시 원점 넘어봐요. 원점 넘어오시면은 바로 이제 어디로 오시냐? 그 45페이지 보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있을 거예요. 찾나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잠시 쉬었다가 이걸 이제 보겠어요. 자, 지금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건으로서 지금 3년의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시행 절차, 시행자 뭐 이런 거 보겠어요? 시행 절차. 한번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이거 주지 마세요.